네, 을사 지역이 쪽팔려서 한미 FTA와 을사 지역에 관한 토론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토론회인데 이전의 토론회하고 좀 다릅니다. 우선 일방적인 토론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토론이라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인 토론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산만합니다. 그리고 아주 주관적인 말들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FTA로 충분히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FTA에 대해서 진짜를 말해야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홍구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객관적 중립적으로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편집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편파적으로, 가장 자기 당의 입장을 가장 알기 쉽게, 가장 선명하게 얘기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뭘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이 전해졌으면 하는 특정한 청취자, 시청자가 몇 명이 있죠. 안 그러면은 따로 이혜영 교수가 뒷방으로 끌고 와서 보충 수업해야 합니다. 예, 현재 객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카메라만 7대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한 15명 모여 있고 이렇게 일방적인 FTA 토론을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TV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숨 막히지 않았습니까, 정당영 의원님? 글쎄 말이야, 나흘 내내 정말 졸려서. 이게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혜영 교수 할 때는 그래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워낙 뭐 조리정연하고 말해. 솔직히 한 말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게 못 알아듣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한 겁니까? 둘 다겠죠. 둘 다예요. 둘 다 알아봐야죠.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참 황당한 모순이죠.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 세 분 의원님들 말씀 안 하시면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도 돼요. 아니 상대한테 다 핵폭탄을 맡겨줬는데 우리가 무슨 방공호를 파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핵폭탄 자체의 존재를 인정 안 하고 왜 핵폭탄을 주면서 그 다음에 뭐 그냥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공무원들 대단해요. 문제 자체가 없다고 항상 부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서요. 하나님. 또는 문제가 아니, 우리가 그래서 을사조약 이쪽 판례서라고 만든 겁니다. 을사조약 체결할 때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을사내격을 한 것은 참담하고 슬프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미국과 하면은 그거는 잘 알더라도 다 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찬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착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보면 또 국민이 미국에 대한 관계를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부가 활용해 먹는 거 아니냐. 한나라당 정부가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정말 참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FTA 민주당, 민노당 사거두가 나와가지고 첫마디 하는 것 치고는 좀 심심하네요, 그죠? 한선배 어떻습니까? 많이 심심하죠. 우리 한나라당 정부가 이용해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 FTA를 누가 먼저 시작했나? 이명박이가 시작한 건 아니지 않는가? 끝장 토론 나흘 내내 핵심 논리가 당신들 때 시작했겠냐? 그때는 왜 말 못하고. 근데 사실은 그때 정부 여당 한 사람이 수백 명 넘는데 왜 나만 반성해야 되는지, 나만 욕먹는지. 그래서 훌륭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사실 그때 난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장관도 아니고.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FTA에 대해서 조건부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이제 직설토도 묻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밤 12시 대통령 당선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후보 당선. 그렇게 쳤으면은 정동영 후보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FTA에 대해서. 이거 띵한 질문이네. 왜냐면 제가 그로부터 9개월 뒤에 이제 월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 낭떠러지를 못 봤구나 하는 그 충격을 내 개인적으로 좀 소름이 돋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게 신기루였는데 그래서 사실 전 정치를 하면서 제가
가장 부끄럽고 또 제가 눈을 뜬 계기가 그때는 뭐 미국의 시골 대학에 있을 때였습니다만 진짜 며칠 좀 뭐 잠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가 너무 늦게 왔죠. 그 전에 좀 깨달았으면 참여정부도 좀 더 국민의 사랑을 좀 더 받았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게 말이에요. 뭐 요새 취직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자식들 해외 취업시키는 줄 알았는데 노예계약 비슷한 거 시켜줬어요. 노예계약은 반대하지만 그 해외 취업 잘한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봅니다. 전문직 비자 코트를 약속대로 받아왔으면 15,000개 일자리를 미국에 만든 셈이죠. 그런데 한 개도 못 받아왔잖아요. 아니 그 일자리 뭐 취업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일자리 한두 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 분야에서 한국의 전체 국익 뭐 이익 볼 수 있는 아닙니다. 거 아닌가? 그거는 원리상 불가능하죠. 아니 무슨 좀 관세를 좀 철폐하고 뭐 서로 좀 무역의 자유와 정도를 좀 높이고 이런 거라고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익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품과 자본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돈하고 물건은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사람은 움직이지 말라는 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하여튼간에 거기는 어쨌든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지점과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미 FTA 자체를 반대라기보다도 그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 협상만 잘한다면. 문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협상만 잘한다면. 그래서 외교부 직원들, 관료들 보면은 좀 더 이완용에 가깝게 되기.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하는 거 보면은요. 근데 그 115년 전에 1896년이네요. 이 이완용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 같은 부강한 근대적 국가를 건설해야지 남의 나라 노예가 된 핀란드 같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1896년 7월 독립협회 강연에서 한 말이에요. 정말 이분이 독립협회 그 초대 위원장이더라고요. 저도 위원장입니다. 돈도 제일 많이 냈습니다. 나는 지금 지금 헷갈리는 건 이완용을 아버지도 모시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완용이 처럼 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안 그러고 서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하겠냐. 그 위키리크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보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한국인 같지는 않던데 적어도 이 껍질은 한국인인데 말하고 하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한국인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완용도 그렇게 심한 발언을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나도 그거 위키릭스 읽으면서 경악을 한 게 거기 보면은 도처에 컨텍츠라는 말이 나와요. 컨텍. 접선책이죠. 접선. 첩보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컨텍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청와대 접선책, 우리의 국회 접선책, 언론 접선책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도처에 이렇게 쫙 깔려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위키리크스 보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자기에 대해서 쓴 미국 대사, 버시바우 대사의 보고서까지도 왜곡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거 그냥 저 미국의 포메로이 하원 의원 한 사람 얘기한 건데 그 사람만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전문의 전체를 찾아보니까 그걸 쓴 게 버시바우가 이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버시바우가 그 포메로이 그 의원이 이 메시지를 재검토를 했다. 이것까지 분명히 해가지고 외교 전문을 굉장히 정확한 내용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정은 본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2014년 이후에 그때 가서 얘기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외교 보고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라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에 미국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김정은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미국의 외교 전문이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도 뭔가 다른 그 변명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 양반이 정말 너무 빠져나간다. 이거 진짜 청문회를 해서 이 외교 전문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작성되는 것이며 그것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장되며 과연 김종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사와 이 포메로이 하원을 만났을 때 그 면담록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이걸 한번 대조를 해보고 진짜 밝혀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 문서 앞에 보면 말이죠. 그 전문에 수친이 누구냐 하면은 커틀러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wendy 커틀러예요. 같이 협상을 하고 나서 사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발언 포메로 의원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한 이 보고 전문이
뭐 참조 우리 서류 볼 때 참조 누구 나오잖아요. 그게 웬디 커틀러예요. 알겠습니다. 협상 당사자 아니에요. 네? 근데 김종훈 본부장이 이완영처럼 영어도 잘 못했을 텐데. 아마 영어 잘하는 무슨 국무위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무위원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을 버시바우 보고서에 다 우리는 국무위원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거기 회의 중에 회의하던 거를 무슨 도청장치를 통해서 얘기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계속 일러바치는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영어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지? 접선책들이 보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영어 잘하는 사람 이한영이 다시 와서 했는지 모르죠.